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방산,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기호 1번, 기호 2번 모든 후보 할 것 없이 이 한국 방산, 방위 산업을 세계 몇 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그 방산 관련한 공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앞으로 큰 효자 상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거 보니까 기존에는 K9 자주포 한 대 팔고, 또 천무 다련장 로켓 한 문 팔고, 이런 거가, 야,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쟁 안 할 때는 별거 아니었던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탄약,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탄약, 포탄, 천무 다련장 로켓에 들어가는 로켓탄, 특히 로켓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니까 수천만 원 하니까 그런 걸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매출이 좋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로켓탄을 우리 한국이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렸습니다. 후티 반군 덕분입니다. 그걸 덕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후티 반군 덕분이 아니라 때문에 우리 한국의 로켓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생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는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 제2 공장을 가동한다 라고 하면서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한다 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일본은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을 첫 번째로 공개했는데 극초음속이죠. 올해 대량 배치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가 우타르 프라데시주 소재의 러크나우에 브라모스 미사일 생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매년 최대 100발의 브라모스 미사일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인도의 브라모스 생산량은 연간 200발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단 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차량으로 여러 대의 전차와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대전차 전투 차량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티그르 전투 차량에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모델인데요. 제조사 측은 승무원 한 명만으로도 움직이는 이 차량으로 동시에 4대의 전차와 교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J-10CE 전투기 도입을 협의 중인 이집트가 최근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크게 감명을 받아 현재 J-35 전투기 구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F-16 전투기 후계로 J-35를 대량 도입할 경우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미 관계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게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그리스가 세척 도입을 계약한 FDI 호위함, 그리스명 키몬급 호위함이 첫 해상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그리스는 올 연말 이 호위함을 취역시킨 뒤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으로 명명된 극초음속 미사일 초도 양산분을 처음으로 정식 공개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직접 공개한 이 무기는 세계 최초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극초음속 활공체를 투발하는 무기인데요. 이번에 배치되는 초기형은 900km 사거리지만 현재 개발 중인 블록2A와 블록2B는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무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모스. 이거 지금 필리핀에도 수출했고 또 베트남에도 수출됐죠. 자, 그런 식으로 인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해외 수출에 거의 성공하고 있는 굉장히 성공한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과거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만들었던 야혼트 초음속 대한미사일 바탕으로 공동 개발한 거죠. 브라모스. 그래서 수출용은 290km 사거리로 제한을 하고 인도 내수용은 400km, 최대는 800km까지 사거리가 가요. 그리고 마 2.5 정도의 초음속. 그러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걸 기존에는 연간 100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공장을 하나 더 지어서 연간 200발까지 생산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브라모스를 그대로 생산할지 아니면 브라모스 2라고 해서
지금 또 인도가 러시아와 함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바탕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이 있어요. 그걸 같은 뭐 브라모스니까 이름은 투지만 그걸 말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정보가 워낙 제한적이니까. 아무튼 브라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사일을 연간 200발을 생산한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요. 자, 러시아의 티그르 전투차량이죠. 뭐 우리 한국도 이런 전투차량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코넷 대전차 미사일 4연장 발사기 2개를 얹었어요. 그래서 뭐 사수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운전수, 티그르 차 운전수가 이 사수까지 겸한다. 레이저 빔 유도 방식이라서. 근데 이 발사기 하나당 2개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2개의 레이저 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점이 3개 있어요. 점 3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광학, 하나는 적외선 센서, 하나는 레이저 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인데, 아무튼 이 러시아가 밝히기로는 이 발사기 하나당 2개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그 말은 2개의 다른 표적에 레이저를 딱 찍어주고 이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토탈 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각기 다른 표적에 쏠 수 있다. 즉 전차 4대, 적의 전차 소대 1개 소대와 이 차량이 그냥 한 번에 교전해서 박살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 티그르 운전수가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무슨 뭐 AI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 이 운전도 해야 되고 타겟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전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혼자서 4개를 막 다 조정하고 이게 되겠나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러시아는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정말 뭐 라팔 격추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나비 효과가 정말 이 나비가 펄럭펄럭해서 지구 뭐 몇 바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집트가 라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가 라팔 추가 도입 이거 재검토하겠다 라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집트가 F-16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모델로 J-10C, 지금 라팔 격추시킨 그 J-10C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야, J-10C도 이렇게 좋은데 중국산 무기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그러면 J-35 스텔스 전투기 이거 F-35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 J-35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 논의 들어갔다라는 건데, 네, 뭐 이집트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4차 중동전 이후에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 돌려주고, 그리고 반이스라엘 정책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대신 시나이 반도 돌려줄 테니까, 그리고는 미국이 그때부터 매년 군사 원조를 해주는 거죠. 적게는 수억 달러에서 많게는 2자릿수 억 달러대 수조 원의 돈을 지불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때는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했고,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 정부에게 만약에 이들이 안 주면 우리는 중국으로 갈아탈 거야 라는 어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쟤들하고는 이제 안 놀아, 우리는 완전히 중국이 좋아 라고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중국제 J-35를 사겠다. 만약에 중국제 J-35를 사면 미국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집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자, 그리스가 튀르키예와 지금 무한 군사력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완전히 이 해군력 폭주에 나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이렇게 FDI, 그리스는 키몬급이라고 하는데 이 호위함 3척을 도입 계약 체결했고 플러스 1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써보고 더 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첫 시운전에 들어갔다. 동영상 보시다시피 마스트 안테나 끝이 얼마나 지금 높은지, 이게 제대로 지금 기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높아요. 함수는 파도 관통형으로 생겼고, 아무튼 이런 좀 전위적으로 생긴 군함인데, 이게 4,500톤급입니다. 그래서 아스터 대공 미사일 32셀, 그리고 액조세 블락 40 함대한 미사일 8발, 그리고 램 21연장 발사기죠. 그거 한 통, 그리고 76mm 한 포, 뭐 이렇게가 들어가는 무장입니다. 어뢰도 있고요.
자, 일본이 이런 무기를 공개했어요. 방위상이, 즉 우리로 지금 국방장관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바로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달아서 쫙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분리해서 활공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을 타격한다라는 건데, 여기 사거리가 900km. 그런데 지금 동시 개발하고 있는데 블락 2A, 블락 2B, 블락 2A는 무려 사거리가 3000km, 블락 2B는 사거리가 4000에서 5000km. 그래서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으로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또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이 기본형 900km짜리 기본형을 바탕으로 공중으로 쏘아 올려서 적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가 있죠. 그걸 또 여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만든다라는 건데, 와, 우리는 지금 이제 초음속 개발 단계에 있는데 여기는 극초음속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완성 단계에 있고 극초음속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는 극초음속을 완성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일본이 군사 무기를 우리처럼 모든 무기를 다 만들진 않아요. 우리는 다 만들죠, 이제는. 그런데 일본은 앞서가는 무기를 만든다. 근데 우리는 뒤따라가는 무기를 만든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도 좀 앞서가는 무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저도 연구 용역, 군의 연구 용역 많이 했는데 그 회의하러 가서 지금 세계 시장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하면은 뭐 황당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저를 쳐다봐요. 무슨 뭐 뜬금없는 그런 무슨 뭐 밀리터리 마니아 같은 소리를 여기 와서 하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을 보면 그런 눈빛이 읽혀져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또 세계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인기는 군사 TV도 좀 보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홍해 후티 반군 장거리 자폭 드론 요격전 교훈을 바탕으로 고가의 공대공 미사일 대신 저렴한 유도 로켓을 사용한 드론 요격 전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의 APKWS-2 로켓을 사용한 전술인데, 이 연구 결과가 우리 비공 로켓에 엄청난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공군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에 대량의 유도 로켓을 장착해 이를 드론 요격 임무에 투입하는 전술을 연구 중이며, 차후 이러한 유도 로켓이 고가의 공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새로운 카운터 드론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항공 전문지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은 최근 후티 반군 장거리 자폭 드론 요격 작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가의 함대공, 공대공 미사일은 값싼 장거리 자폭 드론 요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유도 로켓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70mm 로켓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APKWS-2는 현재 미 공군 납품가 기준으로 약 $20,000 수준인데요. 이와 달리 AIM-9X 사이드와인더는 한 발에 $450,000, AIM-120 암람 미사일은 한 발에 $1,000,000를 훌쩍 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저렴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최근 실전 테스트에서 이러한 유도 로켓이 드론은 물론 아음속 순항미사일 요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BA 측에 적외선 유도 버전을 새로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20,000 수준인 레이저 유도 방식의 APKWS-2에 적외선 유도 장치가 추가될 경우 발당 가격이 $30,0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군과 미군 성능평가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한국산 비공 로켓이 강력한 대체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의 한국산 비공 로켓은 이미 지상, 해상, 공중 플랫폼에서 모두 성능 검증을 끝낸 무기체계인데요. 드론 전쟁 시대, 비공의 수출 시장 돌풍이 기대됩니다. 네, 여기 미국의 ET 시험평가 비행대에서 이렇게 뭔가를 달고 있죠. 네, 몇 가지 통을 달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확대해 보면 이겁니다. 바로 APKWS 70mm 유도 로켓 7발들이 7연장 발사기 3통을 지금 날개 한쪽에 달고 있죠.
그러면 21발입니다. 반대쪽에 또 21발 달고 있죠. 요거 한 발에 2만 달러. 물론 미국은 엄청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2만 달러까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 2만 달러 21발이면 42만 달러. 그런데 사이드와인더 9X 한 발에 45만 달러. 사이드와인더 한 발보다 싼 겁니다. 이 21발이. 그런데 홍해에서 후티가 이스라엘 향해서 또 미 해군 항모 전단을 향해서 계속 드론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하죠. 그런데 그 드론을 향해서 미국이, 미 해군이 또 미 공군이 사이드와인더 9X 날리고 45만 달러. 그리고 암람 120만 달러짜리 날리고 또 그것도 없을 때는 SM6까지 날려요. AIM-174. 그거는 1000만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드론 한 발이 얼마입니까? 그걸 가지고 1000만 달러 넘는 거, 100만 달러 넘는 거, 최저가 45만 달러짜리 이런 걸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다가 중동에서 이걸 한번 해본 겁니다. F-16에 미 공군이 요거 지금 한 통 달고 있죠. APKWS 한 통, 7연장. 요거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드론이. 요거 레이저 유도 방식이에요. 레이저를 끝까지 조사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저를 끝까지 조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호표 동시 교전 능력이 안 되는데 한 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 괜찮네. 그러면 여기만 해도 지금 120만 달러짜리 암람 미사일 달고 있죠. 45만 달러짜리 사이드와인드 달고 있죠.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 요거 7연장 발사기 요거 다 해봐야 240만 달러에 뭐 340만 달러 정도 네 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14만 달러 7발 요거 한 통이. 근데 보시다시피 렉에 여러 개를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아 해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좋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레이시온에서 만드는데 당호표 동시 교전이 안 되니까 요걸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 하면은 이제 열추적이니까 사이드와인더처럼 이 드론도 열이 있고 저것도 열이 있죠. 그냥 딱 찍어서 날려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비궁이에요. 비궁. 미 해군에서 테스트까지 다 했죠. 미 해군 참모총장이 상륙함에 타고 이거 테스트 다 했어요. 직접 지휘하면서. 이때는 이제 수상 자폭 드론에 대한 요격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공중, 육상, 수상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되는 겁니다. 왜? 비궁은 애초에 적외선이니까. 적외선 유도 방식이니까. 그런데 비궁은 우리 한국군에서 대량 도입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4천만 원, 3만 달러 조금 못 미치죠. 근데 만약에 미군이 이걸 선정하면 왜? 지금 레이시온에서 다시 시커 바꾸고 이렇게 하면 개발 기간 늘어나고 또 가격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후티는 또 중동에서 또 가자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연일 계속 드론 요격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그 개발해서 하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계속 돈은 들어간다. 45만 달러짜리 사이드와인더 쏴야죠. 120만 달러짜리 암람 쏴야죠. 또 급하면 1000만 달러짜리 SM6 쏴야죠. 이러니까 자 이거 사라. 비궁. 자 미군에 팔리면 전 세계가 와 미군이 샀다고? 그러면 성능 검증된 거잖아. 쫙 팔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팔리는 거고. 그래서 이 비궁 로켓이 팔리게끔 하는 거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죠. 미 정부와 사이가 좋으면 잠깐 뭐하러 시간 돈 들어가면서 개발 지금 하냐. 있는 거 사라. 우리 있는 거 일단 사고 개발은 니들 나중에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때 우리는 이미 세계 시장 홍보하고 우크라이나로 판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비궁이 굉장한 매력적인 수출품이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